네, 오늘은 또 어떤 이 투자 이슈를 발굴을 해오셨을까요? 예.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을 알고 계시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블룸버그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가져왔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요. 이게 지난 작년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에는 이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어제는 좀 니케이랑 각권, 항생은 뭐 1%대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증시만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어떻게 봤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어제 이제 1월 달에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갔다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5%가 코스피가 5%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8%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저께 주말 사이에 이제 워시 이제 지명자가 이제 발표되면서 워시 지명자가 이제 매파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는 사실은 매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근거도 있죠. 뭐 그건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해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한다는 것이 뭐 2, 3%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37% 떨어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자산 시장에서 폭락을 하고 자산 시장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거래소에서 그 금과 은을 갖고 있던 기관들에게 폭락한 거에 대해서 마진콜을 갖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추가로 너네가 이제 다른 것으로 메워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마진콜에 대해서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되면 현금을 채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이 채워놓으려면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어디냐? 1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를 갖다 먼저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네.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르게 된 이제 투탑이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고 그래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그 어저께 8.6% 떨어졌죠. 삼성전자 5% 레벨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우리의 여파로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빚어진 일인데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케빈 워시에 대해서 케빈 워시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강달러를 갖다가 지향하기 때문에 어제 환율도 잠잠해도 환율도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폭등은 이제 안 좋은 악재죠. 그 때문에 이 모든 악재가 겹쳐지면서 어저께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블룸버그도 비슷한 취지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금이 10%, 뭐 은이 30%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마진콜 우려가 당연하게 부각이 됐고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익을 가장 많이 봤었던 코스피 주식에서 좀 돈을 빼다가 이걸 진화시켰다. 여기에서 코스피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한마디로 우리 증시의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흔들렸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우리 시장을 언제 오늘뿐만 아니라 그 매일 이제 우리 시장을 갖다가 결정한 거는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그쵸. 오늘 미국 시장이 장 마감한 거 보면은 금과 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은 가격이 좀 올랐고 금 가격도 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우호적이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마이크론이죠. 왜냐면 마이크론이 같은 반도체 종목이고 반도체가 먼저 장을 마감한 거를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마이크론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던 투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우리 시장에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갭상승을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아, 우리 시장 갭상승이 좀 가능하다니 또 오늘 유가도 뭐 거의 5% 가까이 떨어졌고요. 팔란티오도 방금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뭐 시간에 7% 상승이 나오던데 당연히 뭐 마이크론의 급등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좀 재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좀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우선 자세하게 조금 더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워시 지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워시 지명자 아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매파라기보다는 조금 덜 비둘기파 이렇게 언론에서는 요새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저도 덜 비둘기파가 그나마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워시 지명자는 이제 그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이제 천재에 따라서 일찌감치 이제 그 유명세를 탔다. 35살에 페드 이사가 됐으니까요. 이건 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 페드 이사할 때가 언제 시기냐면 벤 버냉키 페드 의장 시절이고 그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워치 지명자도 그에 따라서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페드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드 이사인 시절에 워치 지명자 지속적으로 아니 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페드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느냐, 페드가 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느냐. 당시에 2008년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뉴욕에서 불어왔던 엄청난 이슈. 그래서 AIG가 닫는다, 뭐 여러 가지 월가가 이제 다 짐 싸는 과정들을 계속 해외 외신을 보면서 그런 시기를 갖다 거쳤습니다. 그때 워시 지명자가, 워시 이사가 당시에 아니 QE를 갖다 할 필요 없다라는 계속 발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 이사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정작 투표에서는 찬성을 했어요. 오. QE를 찬성했거든요. 네, 예. 좀 상반되는 행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상반된 행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35살에 불과한 분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자를 하니까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논리는 이제 QE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위에서 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네가 왜 그걸 고집을 피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득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눈치를 보니까 페드라는 큰 조직이 있고 벤 버넌키가 강력하게 벤 버넌키는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금융위기를 잘 수습한 공로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워시 지명자 입장에서는 벤 버넌키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밑에 있는 똑같은 한 표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벤 버넌키가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워시 지명자 그 때문에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있었던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쵸. 무엇 때문에 압박을 했냐면 금리를 인하해라. 지금 인플레이션 없다. 관세 효과가 한 해에 불과한 것이 지속되지 않다. 왜 자꾸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아니 의장은 나고 당신 대통령이야. 이제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급기야 이제 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검찰의 검사 한 명이 이제 파월 의장을 기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이제 압박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차기에 이제 페드 의장을 갖다가 후보자를 갖다 인터뷰하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물어보면 이제 워시 지명자가 나는 금리 인하 할 거예요라고 했으니까 지명을 받았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파월 의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지표를 본 다음에 나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과연 이제 그 워시를 갖다 지명했겠느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워시 지명자 과거에도 자기의 논리는 이제 QE를 반대했지만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파월 의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갖다가 본다면 그 워시 지명자도 나는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라고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워시 그 지명자가 그 AI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처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워시 지명자가 비둘기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